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배출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당뇨병이네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는다든가, 또 발가락에 썩어 들어가서 절단을 한다든가, 당뇨 초기에 그동안의 경험을 해보면 병이 어떤 병이든지 항상 적은 병이 연차적으로 커지지 처음부터 큰 병이 오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진단 시각이 곧 치료 시각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를 성분으로 검사해가지고 진단하는 시각과 생리치료 진단하는 시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분학으로 검사해서 당뇨병이다 하면은 정상인에 대해서는 없는 혈질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당뇨병인데, 생리학에서 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혈질이 바뀐 건 결과고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 원인 치료를 근본적으로 해야 당뇨병이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보면 당뇨병 환자는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뇨병이 치료된 거고,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야 치료가 된 거다.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느냐?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당 수치가 정상이고 혈압이 정상인 동안도 신장과 간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은 계속 망가지면, 한 단계 더 망가지면 약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이렇지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신장과 간이 치료가 되고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췌장 기능 자체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혈압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 고혈압이고, 췌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우리가 당뇨라고 그러면,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배출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 췌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건 그대로 놔두고,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 그대로 놔두고, 그 못하는 걸 약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고혈압이고 당뇨가 한번 진단받으면 완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당뇨병이 왜 나타나는가? 근데 그동안 이렇게 통계적으로 제가 한 35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한 95%는 고혈압 다음에 당뇨병이 와요. 근데 한 5% 정도는 고혈압이 없는 상태에서 당뇨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는 당신은 참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고혈압 다음에 당뇨가 온다고 그러면 고혈압 단계에서 치료해버리면 당뇨병은 올 수 없다. 5%는 고혈압이 없어도 당뇨로 올 수 있다고 하면 당뇨병이 올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소리예요. 근데 지금 95%는 고혈압 다음에 고혈압이 악화돼서 다음에 당뇨병으로 가. 그러면 고혈압 단계에서 신장과 간을 만약에 미리 고쳤다가 하면 당뇨병은 안 온다 이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보면 신장 기능 망가지면 투석이나 이식하라고 하고, 간 기능 망가지면 잘라내기로 하지 그대로 두고 회복시키는 학문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성 순환기성 장애이래요. 만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완치가 안 되니까 만성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고혈압이 왜 오는지, 당뇨가 왜 오는지 그 원인을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면 그거 뭐 10명 치료하면 9명 낫는 게 고혈압 당뇨 아니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처럼 전 세계 의사들이 다 붙어서 치료해도 이건 10년, 20년을 먹어도 완치가 안 되면 이건 만성질환이니까 치료할 수 없다. 그거는 현대의학 시각이지 생리학 시각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에 신빙성을 보태는 게 35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고혈압이 완치가 안 되고 당뇨가 완치가 안 되면 내가 이 자리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될 수 없죠. 근데 모든 난치병들이 고혈압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난치병이란 말이에요. 현대의학은 어떤 병도 완치라고 하는 게 거의 어렵고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심천 생리학을 보태버리면은 그냥 완치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완치는 뭐냐?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지만 치료가 딱 끝나면 어떤 약도 어떤 식품을 먹지 않아도 남들이 먹고 괜찮은 건 나도 먹고 괜찮아야 된다. 근데 이 정상인 시간이 짧아도 10년, 정상이라면 20년은 고혈압 당뇨가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현대의학과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 나는 거는 도대체 시각이 뭘까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먼저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용어는 일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깊이 있게는 몰라요. 왜냐 아예 배운 적도 없고 책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당뇨병이 우리 인체적으로 이제 생리적으로
그런 병이 온다고 현대의학에서 무슨 병이라고 하면 그걸 왜 발병했는가는 거의는 다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신천생리학에서는 초기 기복당뇨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중기 이상 이제 말기로 가면 고착당뇨이래요. 그러면 기복이라고 하는 용어는 당수치가 아래 위에 편차가 큰 거. 당수치가 뚝 떨어질 적에는 막 한 130까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갈 적에는 막 400까지 쭉 올라갔다가 아래 위에 편차가 큰 게 기복당뇨인데, 이 기복당뇨가 초기 당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거를 구분 못할 때는 보통 당뇨를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는 이 초기 기복당뇨에 해당한다. 그러면 초기 기복당뇨는 왜 발생하는가? 우리가 췌장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췌장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인슐린입니다. 인이 하는 역할은 혈액 속에 1000가지, 2000가지 그 성분이, 영양분이 작은 미립자 상대로 따로따로 돌게끔, 사탕으로 말하면 비닐막을 씌워도 서로 달라붙지 않게, 영양분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게 막을 씌우는 역할이 췌장세포인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기 당뇨는 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진 만큼 질소 밀도가 높아졌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오면은, 이 산소 부족이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의 인이 성분이 변형이 와버립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소변 속에는 지방 단백질이 많이 섞이지 않아요. 근데 심부전증이 올라가면 단백뇨라든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 생명체가, 췌장세포가 완전 영양분을 완전 연소시키지 못하고,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걸 내가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 태우는 거를 비유를 잘 해주거든요.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는 산소 흡입구를 절반쯤 이렇게 막아버리면 산소 부족이 오겠죠. 그러면 완전 연소되지 않은 매연이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산소가 풍족해서 완전 물질과 완전 연소가 되지 않은 물질은 성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혈액 속에 질소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산소가 부족해서 췌장세포가 완전 소화시키지 못한 배설물이 나오는 게, 췌장세포의 인슐린의 인이 성분이 바뀌면 이것이 영양분을 따로따로 끊어지게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초기 기복당뇨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피가 맑아져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곧장 당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보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서 피로감이 많이 올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피로를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는 거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을 하거든요. 몸이 많이 필요하다,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때는 당수치가 쭉 올라갔다가, 몸이 가뿐할 때는 당수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기복당뇨에 해당한다. 그래, 이때는 신장과 간 기능만 회복시키면 당수치가 그냥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는 대부분 한 95% 이상이 여기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치료를 못 해버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자꾸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췌장세포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췌장 쪽으로 혈류가 아주 못 들어가죠. 혈류가 못 들어가면은 어때요?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혈관이 막혀버려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먹지 못하니까 배설물이 인슐린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당뇨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변형된 인슐린이나 인슐린 역할을 못하는 게 초기 기복당뇨다. 이렇게 진단하면 되고, 고착당뇨는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췌장세포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고혈압 다음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초기에는 고혈압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을 얘기할 때 고혈압과 저혈압은 오는 게 정반대인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6번을 막아서 하체로 내려갈 혈액이 상체로 몰리면 이게 고혈압이 되는 거고, 5번, 30번을 막으면 저혈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반대인데 오는 원인은 같다. 뭐냐? 어혈이 생긴 원인은 같은데, 그 생긴 어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 5번을 막으면 저혈압, 9번을 막으면 뇌경색, 1번을 막으면 뇌출혈, 이렇게 이제 병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때만이라도 신장과 간을 고쳐버려서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해보면 고착당뇨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보통 내가 이제 30년 전에 책을 쓸 적에 이게 보통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에는 대부분 이 기복당뇨에 해당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서 고착당뇨가 되면 이 췌장이라는 놈이 예를 들어 심장처럼 막 운동을 많이 하면 어때요?
그 근육세포의 말초모세혈관 속에 있는 녹이고 불리는 처방을 하면 금방 녹아서 빠지는데, 이 췌장이라는 놈은 위 뒤에 붙어서 운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이 막히면은 그걸 녹이는 걸 너무 강하게 쓰면 혈관이 터져버리고 영양분이 녹아버리고 이러니까 그걸 녹일 수도 없고, 이거를 부작용이 안 나려면 부작용이 안 날 만큼 적당히 불려서 빼내야 되는데 그게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동안 이제 경험을 해보면 한 7, 8년 된 것까지도 그 어혈을 불리는 게 이제 강화시킨 제품이 있기 때문에 7, 8년까지 된 사람들도 회복 그 확률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책에 써놓은 건 5년 이내 그랬는데 요즘에는 7, 8년까지 된 것도 90% 이상은 완치가 된다. 그래서 고착당뇨가 되고 이제 당뇨로 진단받은 지 한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당뇨병 자체를 완치하는 건 어렵다. 신천생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완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완치가 되려고 하면 뭐냐, 췌장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완전 전소시킨 인슐린을 배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췌장세포가 병들고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로 바뀌려고 하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줘야지 췌장세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췌장의 말초모세혈관을 막힌 걸 그대로 놔두고 해결할 방법은 없죠. 그럼 어떻게든 이걸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한 사람은 혹시나 해서 그걸 불리는 제품을 한번 먹을 때 2개씩 먹어서 배로 먹으면 뚫릴 확률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순수 자연 식품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치료 효능이 조금 더 높더라는 거죠. 고착당뇨와 기복당뇨는 이해했죠? 왜 그게 치료 효능이 고착당뇨는 떨어지고 기복당뇨는 쉬운가? 간은 혈류 공급량이 워낙 많아서 간이 회복되려고 하면 간 역시도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로 바뀌어야만이 그 건강한 자식세포가 혈액 속에 있는 중요한 탄산을 먹어치워서 피가 맑아지는데, 간에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그대로 두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현대의학은 거의 속수무책이죠. 간에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게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간은 부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혈류가 그쪽으로는 많이 공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간경화 초기, 간암 초기 정도는 해보면은 100은 아니어도 90%, 한 93%까지는 그동안에 보면 완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료 개념이 뭐예요? 간에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들어서 핏기를 열어주면 간세포든 췌장세포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복원이 된다는 논리예요. 뇌가 됐든 인체 어느 조직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은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놔두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어혈은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밤이고 낮이고 어혈은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이게 말초모세혈관의 90% 이상이 막으면 신장이 피를 당겨도 안 달려오고 숨어도 못 나가면 신장이 멎어도 죽을 수밖에 없죠. 혈관이 막힌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 있듯이 발가락에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겼는데 이미 썩어 들어가요. 잘라요. 잘라서 꾸며놓으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만이 상처가 아무는데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걸 현대하게 뚫을 수 있나요? 거기다가 항생제나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소염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염증만 못 생기게 막아주는 거지, 그 말초모세혈관이 뚫리는 효능이 나는 지금 현재 치료 방법이 있느냐 따져보면 왜 상처가 아물지 않는가. 그래서 당뇨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꼬매놓고 한 달, 2달을 있다가도 실밥을 배우면 그대로 쪄버려져요. 그 다음에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면 그때쯤 되면 거의 수명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빼서 피가 돌면 그때부터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요점 정리를 해주면 고착당뇨라고 하더라도 발가락이 잘라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다. 당뇨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기복당뇨 같으면 거의 완치율이 97%, 고착당뇨 같으면 3%, 5%? 그 정도는 낫는다 소리 못하죠. 저는 적어도 10명에서 6, 7명은 돼야 좋아진다 소리하고 90% 이상이 돼야 자신 있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해보면 당뇨로 진단받은 지 지금 현재를 기준하면 한 7, 8년 이내 같으면 적어도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범위까지 치료되는 게 93% 이상은 된다. 이렇게 확신 얘기해 줄 수 있죠. 추가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줄 거는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 거. 그래, 이것이 내가 전자 설명한 거하고 앞뒤 연결을 하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할 거예요. 산모가 임신을 하기 전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중산만 간이 여과를 해요.
요산, 약산과 중산을 신장과 간이 산모 몸 자체 것만 여과를 할 책임이 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태아가 크면은 태아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오는 그 불순물, 산모의 신장과 간이 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임신 전에 이미 자기 몸에 피를 여과하는 것도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태아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요산, 약산과 중산, 탄닌산은 필연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놈까지 이제 산모의 간이 여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과를 못하면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췌장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서 임신 중에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나, 또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서 임신 중에 비대해진다든가, 막 몸이 붓는다든가, 임신을 하기 전에는 살이 안 쪘는데 임신 후에 살이 부쩍 찐다는 거는 신장과 간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태아에서 나오는 독소를 산모의 신장과 간이 여과해야 되는데, 이때 그 피를 여과하지 못했을 때 산도가 높아진 만큼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췌장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서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이 변형이 와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영양분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게 임신성 당뇨다. 이제 소아당뇨. 어린아이들이 보면 소아당뇨, 소아백혈병, 소아신부전증, 소아아토피. 이거는 뭐냐. 산모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 자기 몸에서 형성되는 독소도 여과를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태아가 성장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영양분을 소화시켜야 되고,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질소가스의 기체가 나오는데,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거든요. 이거를 약산은 신장이 여과하고 중산은 간이 여과해야 되는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산소 부족이 체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비만으로 살이 찌는 거고, 또 산도가 너무 높아져서 수분을 끌어모으면 이게 부종이 오는 거고, 피가 너무 혼탁해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산모가 흔히 하는 입덧. 근데 이 혼탁한 혈액을 태아가 그대로 어때요? 물려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오염된 혈액으로 있을 때 태아 어린아이의 혈액이 오염된 만큼 산소 부족이 어린아이의 췌장세포의 배설물을 변형해 오면 이게 소아당뇨. 혈액이 오염돼서 오는 게 신부전증, 소아아토피, 당뇨, 이거는 다 어린아이의 혈액이 오염된 상태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염됐다는 건 산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임신 중에나 소아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그러잖아요. 강산해독제를 먹이면서 6번, 7번, 8번 마사지에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그러니까 백혈병 다른 병이에요. 신부전증 다른 병이에요. 소아당뇨 다른 병이에요. 각기. 현대의학으로 따지면. 근데 각기 다른 병을 똑같이 강산해독제를 한 30알에서 50알 정도 하루 한 서너 번 먹이면서 6번, 7번, 8번을 오전에 10분 마사지하고 오후에 한 10분 마사지야. 그럼 하루 자식 위해서 그 고생하는데 하루 20분 마사지 해주는 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해보라는 거예요. 100은 아니어도 95%는 그 증세 없어질 거려. 그래가지고 여아는 5세 이상, 남아는 7세 이상이 되면은 8번을 사혈해주면 어떨까요? 8번, 2번, 30번을 사혈해주면은 소아당뇨가 됐든, 소아아토피가 됐든, 소아백혈병이 됐든, 치료가 안 되면 그 안 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체 생리 구조로 본다고 하면. 근데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이 떨어진 장기가 기능을 못하는 건 그대로 놔두고, 장기가 기능이 못하는 걸 약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모든 병이 난치병이 되고 치료 방법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선분하기 전부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자체가 제가 보면 넌센스지요. 그래서 이 당뇨병 어렵다고 보면 한없이 어려운데,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보면 당뇨병 오기 전에는 고혈압이 왔어요. 또 고혈압이 오기 전에는 뭐가 왔을까요? 그 전 단계. 만성피로, 고지혈증이 왔겠죠. 그래서 내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적에는 만성피로, 고지혈증, 약간 살이 찌고, 이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모 혈관을 막으면 간 속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고 산소 부족이 간이 중산 탄닌산을 여과하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중산 수치가 올라가는 만큼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 5번을 막으면 저혈압, 췌장을 막으면 당뇨, 9번을 막으면 뇌경색, 1번을 막으면 뇌출혈. 또 여기를 막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돼서 산도가 높아지면 이제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아지면 무록, 비지종, 섬유종, 담석종, 암, 이런 식으로 산의 강도에 따라서. 산의 강도라는 건 뭐냐?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대한민국의 나라로 생각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다 책에다 이렇게 비유법을 썼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이 살기가 다 어려울까요? 일부는 살기가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일부는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살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목수가 집 짓는 기술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건축 자재를 안 주면 집 못 써요. 우리 몸이 재생복원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줘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재생복원이 되는데 막힌 혈관도 그대로 둬.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어혈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둬. 아랫배가 냉해서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일자 가공하는 것도 해결을 못해요. 이 3대 요소를 해결을 못하니까 순환기 계통의 모든 질병들이 다 난치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아당뇨가 됐던 소아심부전증이 됐던 소아백혈병이 됐던 실제적으로 혈액이 오염됐다는 것은 산도가 높다는 소리고 산도가 높다는 것은 질소밀도가 높다는 얘기고 질소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소리는 이렇게 함께 가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초창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피로 고지혈증, 이때부터 이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이 돼야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충무혈관을 막아서 간 기능이 떨어져요. 이 말을 역으로 보면 간 기능은 저 혼자 기능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간경화가 됐든 간염이 됐든 간암이 됐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 제공을 해서 간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간에서 오는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이런 진단 시각이 없으니까 현대의학은 간경화나 간암이 금방 죽을 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 예를 들어가 지금 간암 초기라는데요, 간경화 초기라는데요, 저는 고착당뇨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병이 가장 치료가 쉽다고 생각할까요? 간경화, 간암이 치료가 더 쉽죠. 고착당뇨보다는. 그렇지만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기복당뇨, 초기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요즘은 한 7, 8년 이내까지는 10명 하면 적어도 100명 하면 93% 정도는 당뇨병 자체가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 수치 안 올라가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에요. 현대 과학기술의 그 고정관념만 버리면 당뇨병은. 근데 이제 이때 치료 못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경색, 실명, 당뇨병은 이제 혈액이 걸쭉해지잖아요. 걸쭉해져서 눈을 막으면 실명하는 거고 발가락 쪽을 막아버리면 이게 뭐 치매, 뇌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피가 못 도는 연쇄적 합병증이 줄줄이 사상이 나타나죠.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지혈증 다음에 고혈압이거든요. 고지혈증 약 열심히 먹는다고 고혈압 완치된 사례 예방한 사람이 있냐? 고혈압 단계에서 약 아무리 먹어도 당뇨병 피해간 사람이 있냐? 당뇨병이 완치된 사람이 있냐? 내가 이런 얘기를 35년 전에부터 했는데 내 언어가 내가 표현하는 만큼 치료 효능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 유지 안 되죠. 당뇨병이 두려우면 고혈압 단계에서 치료하세요. 고혈압 단계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해보면 고혈압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 고혈압은 2, 3, 6 할 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본태성 고혈압 뭐냐, 이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오염돼서 이제 오는 병이야. 혈액이 오염됐다는 건 산도가 높고, 산도가 높은 만큼 질소밀도가 높아지고, 질소밀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질소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와서 산소 부족이 신장을 빨리 뛰게 해서 혈압이 높아진 건 6번, 8번을 사혈하고 헤모그램 수치가 12 이상 올라가면은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30년, 50년이 됐어도 완치 확률이 95%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사의 균형이나 우리가 빨래를 빨 때도 비누 칠하고 빠는 거와 그냥 빠는 게 다르듯이 말초모 혈관을 막고 있는 거, 막힌 혈관을 뚫어야 되고, 간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간에 말초모 혈관을 막은 걸 녹여서 핏기를 열어줘야 되고, 뇌경색을 치료하면 뇌혈관이 막힌 걸 뚫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동양의학이든 현대기든 그 말초모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녹여내고 새로운 건강한 혈액을, 맑은 혈액을 공급해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치료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치료가 어려웠죠. 요즘에 그 피부 보니까 뭐 세종대왕도 피부병, 종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혹이 생기고 종기가 나고 뽀드럭지가 나고 여드름이 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생리학적으로 그런
증세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뇨병 있는 사람이 치매도 빨리 오고 파킨슨도 오고, 당뇨가 두려우면 고혈압 단계에서 고쳐버리고, 고혈압이 두려우면 만성피로 고지혈증, 살이 조금 시작할 때 8번을 빼준다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 올 수 없고, 고혈압 단계에서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비만이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나오고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뽀드락이 얼굴이 피부색이 검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회복되면, 신장과 간이 회복되면 살도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건 우리 인체를 어떤 시각으로 진단하느냐,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은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이 일치하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하나씩 물어보면 답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지면 심장이 빨리 뛰겠죠. 질소 밀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지요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예,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빨리 뛰겠죠 하면 예 할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하면 예 할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의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느냐? 산도가 높아져서. 그러면 산을 해독해주면 혈압이 떨어지는 효능이 있겠느냐 묻는다고 하면 현대 과학은 뭐냐? 산 해독제는 산만 해독하지 혈압 떨어뜨리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게 현대의학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이 됐든 영양이 됐든 약은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한 2차 합병증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장기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 기능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완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영양 공급은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말초 모세혈관을 뚫는 치료 효능이 없으면 완치는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려도 제 말이 과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소아당뇨가 됐던 임신성 당뇨가 됐던, 근데 이제 임신 중에는 우리가 사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 중에 태아가 세포가 분열하면서 나오는 산도, 태아가 성장하면서 갈수록 많아지겠죠. 산도가 높아질수록 질소 밀도는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면, 산소 부족이 세포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면 자꾸 산모가 자꾸 살이 쪄요. 근데 요즘 살찌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태아가 성장하는 만큼, 산도가 높아지는 만큼 강산 해독제를 임신 중에 꾸준하게 양을 늘려, 태아가 성장하는 만큼 양을, 예를 들어서 100알, 150알, 200알, 출산 때까지 임박해서는 한 300알, 500알까지 이렇게 먹인다고 하면 과연 임신 중에 살이 찔까? 안 찌죠. 임신 중독이 있을까? 없죠. 그리고 요즘 자폐아나 이런 애들은 산모가 임신 중에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2차 합병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혈액 속의 산도가 중산 정도에 해당하면 중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든요. 이렇게 응고된 게 태아의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자폐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아마비도 될 수 있고, 어디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에 우리가 소아마비가 됐다, 아니면 자폐증이 됐다, 그럼 어린아이가 무슨 어혈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혈은 산모의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 수치가 높아져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중산의 화학 반응으로 응고됐고, 이 응고된 놈이 탈출을 타고 들어가서 태아의 뇌혈관을 막아서 어디를 막는자에 따라서 자폐증도 되고, 소아마비도 되고, 당뇨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막는 위치에 따라서요, 병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알아서 그 병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강산해독제 그게 부담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전생리학을 공부하면 이 생리치라는 용어가 뭘까? 재생복원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포 분열은 영양분이 공급될 때만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게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놈을 운반해주는 게 혈액이고,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각 장기 기관에 한 마리 한 마리에 실질적으로 영양 공급이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치료하는 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순환기계통의 질병이 그렇게 불치병만은 아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고혈압 단계에서 6번, 8번 열심히 하시면 당뇨병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재수없이 한 5% 정도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재수없이 췌장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은 거예요. 그럼 당뇨 초기에, 혈관이 막힌 초기에 얼른 췌장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바로 녹여서 빼면 뚫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말은 이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질수록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혈도 단순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석화된 어혈이 있다. 그래서 섬유질화된 단계부터는 이걸 녹이지 않고는 절대 밖으로 딸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질화된 어혈이나 담석화된 어혈은
이게 어떤 물질이 어떤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응고됐는가를 모르면 그걸 녹여서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효능을 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대학하고는 동양학하고는 완전히 제 학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요법이 워낙 효능이 좋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하고 처방을 한의사들이 본인들이 해보려고 해도 피부족의 합병증, 말초모세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뚫리는 거, 이 강탄을 해독하는 거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원인이 뭘까? 그러면 새로운 처방을 또 연구해서 또 시도해보고, 그럼 또 일부는 되는데 또 안 되면 또 원인이 뭘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래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제가 35년 동안이나 되는 임상 경험을, 그것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국 환자들을 이렇게 임상하면서 축적된 이 노하우는 경험이 없다고는 누구도 지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권해주는 게 그거거든요. 현대의학은 장기가보다는 걸 약으로 대신하는 거다. 그럼 이건 응급처치는 엄청 많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힌 혈관이 뚫리고 핏길이 열려서 영양 공급이 되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는 현대의학에 맞고 근본적 예방, 완치는 신천생리학의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완벽한 의숙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있고, 가끔 저도 이제 짜증이 나는 게 너무 오랜 세월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경험 해봤을 거예요. 이제 봄철 되면 알레르기 비염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 코 속으로는 꽃가루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 코, 눈 속으로는 꽃가루가 안 들어갈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갈까요? 정답은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고도 눈물도 안 나고 콧물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가루만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충혈되고, 코로 들어가면 콧물이 질질 나고 기침 나고, 그러면 치료는 뭐예요? 그게 들어가고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사람 몸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생복원이에요. 뭐냐, 병들고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로 바꿔줘야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막힌 혈관을 그대로 두면 영양 공급이 될까? 또 안 된다. 또 혈관이 막히려면 혈전을 어이롭게는 막힐 수가 없다. 근데 제 책에 보면은 인체 어느 말초모세혈관도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다고 얘기하죠. 어떤 질병을 하면 50% 이상이 막혀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의 어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야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한번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한 20년 동안, 적어도 10년, 20년이 다시 막히지 않으면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중단까지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완치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의학보다 월등히 빠르죠. 비용도 싸게 맥히고. 여러분들 병원에 중환자들 의료보험 만드는 약가 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요. 거기 들어가는 거 아깝다 소리 안 하죠. 근데 그 돈 쓰고 완치 되더냐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할래요? 제가 공부해본 핵심은 뭐냐?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 당뇨 환자가 당뇨만 고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을 정리를 해주면, 암 환자가 암만 왔을까요? 고혈압 당뇨 다음에 왔을까요? 고혈압 당뇨 다음에 암이 왔다 그러면 그 먼저 나온 고혈압 당뇨가 악화돼서 이놈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그 다음에 암이거든요. 암이 재발 함께 치료되려고 하면 전 단계인 고혈압과 당뇨가 완치돼야 암도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는 암만 끊어서, 나는 고혈압만, 나는 당뇨만 끊어서 완치. 그러니까 적어도 같은 병이 짧아도 10년, 정상이라면 20년은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은 현대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는 학문이 없고, 또 세포 분열을 시켜서 재생시키는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 이런 얘기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세포 숫자가 다르고 췌장세포 숫자가 달라요. 원래 100개가 정상인데 혈관이 70%가 막히니까 정상세포가 30%밖에 없어요. 그럼 30%에다가 영양공급을 10% 늘리면 세포 분열이 10%가 늘어나고, 20%가 늘어가면 세포 분열이 20%가 늘어나는데, 영양 공급만 해주면 그대로 놔놓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새로운 종류를 넣어준다고 해서 막힌 혈관이 뚫려서 영양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인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당뇨, 소아당뇨가 됐든 어른 당뇨가 됐든 쉽게 얘기하면 초기, 요즘으로 말하면 당뇨로 진단받은 지 8년 이내는 대부분 기복당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면 적어도 93% 이상은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 수치가 안 올라가게 치료 효능을 볼 수가 있다. 근데 한 5% 정도는 고혈압 안 오고 당뇨병이 올 수가 있다. 5%가 그 정도 있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6번을 막은 게 아니라 그게 췌장세포에 말초모세혈관을 막을 때 고혈압을 안 거치고 당뇨병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막혔을 때 초기에 바로 녹여 뚫으면 뚫릴 가능성이 높은데 막힌 걸 그대로 방치해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그 말초모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자꾸 딱딱하게 굳어서 녹여서 빼는데 그만큼 뚫릴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상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남도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해서 남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어떤 생각하는지 잘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